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이요. 처리기능 구현 이 문제를 보니까 우리 쿼리를 작성해라 라고 해서 5문제가 총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5문제를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고객이다, 우리 판매 현황이다, 상품이다.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래요. 이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검색할 그 주소를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해당 주소에 판매 정보를 조회하는 대리점 판매 조회라는 이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떴을 때 우리가 이제 인천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 인천에 대한 그 판매 정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일단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 주고요. 우리 쿼리에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고객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판매 현황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상품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세 개 테이블을 전부 다 이제 추가시켰으면 테이블 추가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맨 앞에다가 이제 상품 이름 나타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상품 이름은 우리 상품 테이블에 보니까 있죠. 그래서 상품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판매일이 두 번째 이 필드요. 얘는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판매했을 때 그때 이제 날짜니까 우리 판매 현황 이 테이블에 있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갔더니 우리 판매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일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주문 수량이요. 주문 수량이라는 것도 우리 판매된 그 수량이니까 우리 판매 현황에 보니까 주문 수량 이곳에 있죠. 그래서 주문 수량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마지막 필드가 이제 우리 할인액인데 할인액 그 필드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상품 이름이다, 판매일이다, 주문 수량이다 라고 해서 요 세 개 필드는 전부 다 이제 갖다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인액 요거 이제 계산하는 그 식 좀 이제 쭉쭉쭉 써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에서는 이 할인액을 이제 계산할 때 우리 스위치라는 요 함수를 쓰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가 스위치라는 요 함수를 사용할 때 지금처럼 기본 형식이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스위치라고 써주고 앞에다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쓰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인수 1번 요거 이제 처리해라. 그 다음에 조건 2번 얘를 이제 만족하면 인수 2번 얘를 이제 처리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 3 인수 3 조건 4 인수 4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써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제목부터 쓰자고요. 자, 얘는 우리의 할인액이라는 요 필드다. 요 필드명으로 표시해 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가 스위치하고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 주문 수량이 10 이하면 판매 단가 이제 10%로 해달라. 그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우리 주문 수량이요. 주문 수량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의 값이 10 이하야. 해서 우리 짝거나 갖다 1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만약에 주문 수량이 10 이하면 우리 판매 단가요. 자,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판매 단가가 있다. 그 판매 단가에 곱하기 10% 0.1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달라.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인수도 다 끝났으니까 컴마 찍어주고요. 내가 쓴 거 지금 우리 첫 번째 조건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이요. 인수까지를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잡은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 C를 꾹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이곳에다가 컨트롤하고 V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가 되겠죠. 그때 두 번째 조건은 우리 주문 수량이 10초가 20 이하면 우리 판매 단가의 이제 20%로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우리 지금 여기다가 20 이하냐? 그렇게 물어보고 20 이하면 판매 단가 곱하기 0.2로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이렇게 이제 수정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또다시 이제 컨트롤 V요. 그러면 또 붙여넣기가 되겠죠. 이번에 세 번째 조건은 이제 우리 20을 초과하면 판매 단가의 30%로 계산해 달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20을 초과해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크다 20이요. 주문 수량이 20보다 크면 판매 단가 곱하기 우리 0.3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해 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쭉쭉쭉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조건 보니까 이제 주문 수량이 10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10 이하일 때는 판매 단가 곱하기 0.1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써줬어요. 그렇게 이제 쓰는 거 맞죠? 주문 수량이 10 이하면 우리 판매 단가의 이제 10% 그렇게 해서 계산해 달라. 이렇게 이제 쓰는 게 맞고 두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주문 수량이 20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문제 지상을 봤을 때 10초가 20 이하면 판매 단가에 20%로 계산해라.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다가는 제가 10초가 이 조건을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첫 번째 조건에서 주문 수량이 10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10 이하가 아닐 때만 두 번째 조건을 넘어온다고요. 10 이하가 아니다. 그 얘기는 10을 초과한다. 그 얘기잖아요. 해서 10을 초과했을 때는 무조건 이 첫 번째 조건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10 초과에 대한 그 조건은 쓰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20 이하일 때는 우리 판매 단가 곱하기 0.2 요걸로 이제 계산해 달라.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우리 20을 초과하면 20 초과하면 우리 판매 단가 곱하기 30%로 계산하라 그랬죠. 해서 20 초과해 그렇게 물어보고 20을 초과하면 우리 판매 단가 곱하기 0.3으로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할인액 필드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준 거예요. 그럼 이제 할인액 요거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판매일 그 필드를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해서 표시하래요. 그러면 판매일이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에 보면 우리 정렬이 따로 있습니다. 해서 이곳에 찾아가서 우리가 오름차순 정렬해 달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한 상태로 일단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쿼리 디자인의 우리 결과의 실행이요. 자, 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쭉쭉쭉 떴는데 상품 이름하고 판매일 같은 경우는 열 너비를 조금 이제 조정해 줘야 되겠죠. 해서 상품 이름 좀 크게 해주고 판매일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날짜가 다 보이게끔 열 너비를 이렇게 이제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 이제 세 번째 지상을 봤을 때 3월에 이제 판매된 그 상품만을 대상으로 조회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근데 우리 판매일을 보니까 2024년 2월 2일이다. 2024년 2월 3일이다 해서 2월달 그 데이터도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결과값으로 나왔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이제 3월달의 데이터도 쭉쭉쭉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4월달의 데이터도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5월달 그 데이터도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3월달 것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판매일에 대해서 우리가 3월에 해당하는 것만 표시해 달라. 그 조건을 이제 걸어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판매일이라는 이 필드를 봤을 때는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나는 조건으로 쓸게 3월 것만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연, 월, 일이 다 들어있는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조건을 걸어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해서 우리가 요 판매일이라는 그 필드 있죠? 요 필드를 더블 클릭을 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판매일에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다 필요 없잖아요. 나는 월만 필요합니다.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month라는 그 함수로 우리가 판매일을 싹 다 이제 묶어버리면 여기서 판매일에서 이제 월만 추출해 주겠죠. 그때 내가 추출한 그 월이 3월이랑 똑같은 거 그거 이제 검색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에다가 숫자 3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3월달 그 데이터만 화면상에 표시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맨 마지막 여기다가 지금 아까 판매일에서 월만 추출한 다음에 3월달의 데이터만 표시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3월달의 데이터만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 조건 이제 해결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는 주소라는 거를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아서 해당 주소의 판매 정보를 이제 조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은 주소가 없어요.
그러면 주소를 하나 추가시키고 우리가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주소를 입력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3월달 데이터만 보여주세요. 요거는 내가 이제 조건을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 추가시킨 거죠. 근데 화면상에는 얘가 이제 표시가 되면 안 되니까 일단 요거 이제 체크 표시, 요거 이제 해제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시에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제해 주면 요 필드는 실제로 화면상에는 나타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주소라는 그 필드요. 자, 우리 고객 테이블에 보니까 우리 주소라는 필드가 따로 있죠. 해서 주소 필드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 주소라는 그 필드의 값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거부터 좀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실행 한번 더 시킬게요. 해서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주소 요 필드 열 너비 좀 이렇게 조정 좀 할게요. 조정을 해서 보니까 경상북도다, 인천이다, 전라남도다, 부산광역시다, 인천이다 이런 식으로만 주소가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주소에 대해서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우리가 요 메시지의 요 내용이요.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조회할 한 칸 띄고 주소 한 칸 띄고 입력하고 이렇게 쓰고 대괄호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뭐 주소의 일부를 입력받는다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서 지금처럼 우리 메시지의 그 내용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싹 다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행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보자고요. 눌렀더니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떴죠. 그때 이 메시지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문제 그림에는 지금 인천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제 것도 똑같이 인천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인천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입력하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주소 필드를 봤을 때 인천 데이터만 이렇게 싹 다 이제 검색이 다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 레코드가 총 6개가 이제 출력되는 게 맞고요. 그때 우리 제목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상품 이름이다, 우리 판매일이다, 주문 수량 할인액 이렇게 이제 제목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작성이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상품 이름 봐도 상품 이름 다 똑같죠. 그리고 판매일도 보니까 판매일도 싹 다 문제 그림과 다 똑같고요. 주문 수량도 보니까 다 똑같아요. 지금 이 주문 수량 뒤에 무슨 49건이다, 뭐 43건이다 그런 건이라는 글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 그러니까 4개 이제 똑같고 근데 할인액을 보니까 우리 금액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금액은 다 맞긴 맞는데 지금 문제 그림에는 통화기호가 다 붙어 있는데 내 거는 없어요. 요거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이 주소라는 이 필드는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되면 안 되겠죠. 해서 여기서 요 표시 요거 이제 체크 표시 이렇게 이제 해제해 주고 그리고 할인액이라는 이 필드를 먼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이제 우리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속성 시트 창에서 우리 형식이요. 우리 할인액이라는 그 필드는 형식을 이제 통화로 이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형식을 통화로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실행시키자고요. 자,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떴고요. 여기다 이제 인천이라고 이렇게 쓰고 우리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해서 통화기호도 다 붙고 다 붙었죠. 그러면 이제 문제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걸 싹 다 이제 비교했을 때 완전히 이제 똑같아졌어요. 그럼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쿼리 꺼버리자고요. X 버튼 요거 이제 눌러버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때 쿼리 이름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문제에서 대리점 판매 조회라는 그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여기다가 대리점 판매 조회하고 요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써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대리점 판매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생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상품 이름별 주소별로 우리 주문 수량에 이제 합계를 줘야 하는
주문 수량 조회라는 이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쿼리 디자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이제 지상을 보니까 우리 고객이다, 판매 현황이다, 상품이다 해서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테이블, 여러 개의 쿼리를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을 이용해서 요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문제 그림이요. 문제 그림을 보고 우리는 이제 행 머리글에 뭐가 들어갈지, 열 머리글에 이제 뭐가 들어갈지, 우리 값으로 이제 뭘 사용할지 그거 먼저 구분해야 되겠죠.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이곳에 수치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얘네가 전부 다 이제 주문 수량의 이제 합계죠. 이 값을 기준으로 그 위쪽에 보니까 서울이다, 인천이다, 우리 경기다 해서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얘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주소별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고, 그때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보니까 이제 상품의 이름이 쭉쭉쭉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요게 이제 행 머리글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총 주문량이다 해서 이곳에 또 값이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 행 머리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크로스텍 쿼리는 행 머리글 두 개가 이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 머리글 하나, 값 하나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총 주문량이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이것도 우리의 주문 수량이 이제 합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결과를 봤을 때 총 30개의 레코드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우리 높이 조절 좀 해서 우리 크로스텍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우리는 쿼리 디자인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해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 표시하고 뜨죠. 그때 이제 고객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현황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상품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세 개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때 우리는 이제 행 머리글로 사용할 게 상품의 이름이요. 그래서 우리 상품 이름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상품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행 머리글로 쓸게 총 주문량 얘도 이제 우리가 행 머리글로 집어넣을 건데 얘네들은 주문 수량의 이제 합계죠. 그래서 우리가 주문 수량이요. 그래서 여기서 주문 수량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머리글로 쓸게 우리 서울이다, 인천이다, 경기다 해서 우리가 이제 주소별로 이제 나타내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이라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주소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주소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할 게 우리 주문 수량의 합계를 이제 줘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주문 수량에서 또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문 수량을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주문 수량은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쓸 그 주문 수량이고요. 이 뒤에다 쓴 이 주문 수량은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할 그 주문 수량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필드를 넣었으면 일단 우리가 쿼리 유형부터 좀 바꾸자고요. 쿼리의 유형은 지금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크로스텍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크로스텍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주문 수량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합계를 이제 조회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묶는 방법을 우리가 합계로 일단 먼저 변경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크로스텝이요. 상품 이름은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쓰겠습니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주문 수량 요것도 이제 우리는 행 머리글로 쓰겠다. 그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쓰겠습니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이 주문 수량은 우리가 이제 값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두 번째 필드요. 요 총 주문량이라는 요 제목으로 우리 이제 주문 수량의 합계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해서 요거 이제 열 너비 쭉쭉쭉 조절 좀 해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제목 써주면 되겠죠. 해서 총 주문량하고 이렇게 써주고 콜럼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상태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해서 우리 도구 몸중에 맨 위에 실행이란 요 아이콘 있죠?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실행 아이콘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결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상품의 이름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됐고요. 총 주문량 요것도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그때 주문 수량의 이제 합계가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그 위에 보니까 이제 주소가 쭉쭉쭉 써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경기도다, 경상남도다, 경상북도다, 광주광역시다, 대구광역시다 해서 쭉쭉쭉 여러 개가 표시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주소 필드 중에서 서울, 인천, 경기 요 세 가지 값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우리 문제 그래 봐도 서울, 인천, 경기 요것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설정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우리는 서울, 인천, 경기 요 세 가지 값만 볼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열 머리글이죠. 해서 우리가 열 머리글을 우리가 주소라는 요 필드를 가지고 설정을 해줬죠. 그래서 이 주소 필드를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열 머리글이다 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열 머리글을 우리가 똑같이 서울, 인천, 경기하고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서울이라고 써주고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쌍따옴표를 해서 이제 인천 써주고 쌍따옴표요. 그리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경기하고 이렇게만 우리가 열 머리글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을 그대로 똑같이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 머리글에다가 지금 방금 썼던 거 그대로 이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열 머리글을 요것만 이제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으면 여기서 이제 X 버튼 땅 하고 눌러서 속성 시트는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우리 도구 몸 중에 우리 실행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열 머리글에 서울, 인천, 경기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필드명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우리 상품 이름이다, 총 주문량이다, 서울, 인천, 경기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렇게 똑같이 이제 문제 그림에도 똑같이 이제 써져 있고요. 그리고 로미오 DX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지금 제 거 이제 문제 화면에는 지금 요만큼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그때 이제 총 주문량을 봐도 지금처럼 문제 그림과 이제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인천에 14, 37, 12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 맞죠? 그렇게 해서 레코드가 총 30개, 30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그림과 이제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죠? 그럼 요거 이제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주문 수량 조회하고 요 쿼리 이름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문 수량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주문 수량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크로스 쿼리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주소라는 필드 값 중에서 어떤 특정 값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열 머리글로 사용한 그 필드를 먼저 선택해주고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속성 시트에서 우리 열 머리글에다가 지금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서울이다, 인천이다, 경기다, 그걸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되더라. 그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상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상품의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이 상품이라는 테이블에는 존재하지만 판매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이요. 판매 현황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는 없는 그런 상품의 정보를 조회하는 판매되지 않는 그런 상품,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판매 현황 테이블에 없는 그 상품 코드는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상품 테이블과 판매 현황이라는 이 두 개 테이블을 서로 이제 비교할 때 우리 상품 코드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라, 그거예요. 그렇게 이제 비교해서 판매 현황 테이블에 없는 거 그걸 이제 조회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건데,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브릿지 검색 쿼리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브릿지 검색 쿼리를 이제 만들 때 지금처럼 문제 지상 보니까 not in이라는 그 예약어를 이제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not in 예약어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없죠. 만약에 이 문제가 not in이라는 예약어를 사용해라 이런 말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수 있지만 not in이라는 이 예약어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이제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not in이라는 이 예약어를 이제 사용해서 SQL 명령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SQL 문으로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쓰는 그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select라는 그 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SQL 명령으로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줄 거예요. 그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이제 만들기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는 상품 테이블에 존재하지만 판매 현황 테이블에 없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상품 테이블에서 조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상품이라는 이 테이블만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값으로 보고자 하는 게 상품 테이블의 그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그때 상품 코드, 상품 이름, 판매 단가, 제조 원가, 매출 수수료, 그리고 유통비하고 이렇게 이제 6개 필드를 우리가 결과값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상품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상품 이름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판매 단가 더블 클릭, 제조 원가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매출 수수료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유통비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요 6개 이제 필드를 우리가 이제 결과값으로 볼 건데 그때 우리가 이제 상품 코드, 상품이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상품 코드랑 우리는 판매 현황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상품 코드랑 서로 비교를 해서 존재하지 않는 그 상품 코드를 검색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지금 이곳에다가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 쓰는 칸에다가 not in이라는 그 예약어를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select 구문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select 검색해라. 뭘 검색해라? 우리 상품 코드라는 거를 검색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품 코드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걸 이제 상품 코드를 이제 검색하는데 어디로부터 검색해라? 우리 판매 현황이요. 판매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로부터 우리 상품 코드를 가지고 와서 내가 가지고 온 이 상품 코드랑 그리고 이 상품이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상품 코드랑 비교를 해서 존재하지 않는 그 데이터를 이제 검색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not in이라는 요 예약어를 이렇게 이제 붙여서 요 식을 우리가 이제 조건에다가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 쓰는 칸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아까 썼던 그 조건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넣었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행 아이콘만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2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상품 코드다, 258이다, 638이다 그렇게 나왔죠. 그렇게 이제 똑같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고요. 상품의 이름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 맞죠? 그리고 이제 판매 단가도 보니까 판매 단가도 이제 똑같이 이제 출력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제조 원가요. 제조 원가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고요. 매출 수수료 요것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고 유통비도 전부 다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때 매출 수수료라는 요 필드명이 조금 이제 잘려서 보이니까 요거 이제 열너비만 살짝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죠. 그때 우리 쿼리 이름은 판매되지 않은 그 상품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 좀 여기 판매되지 않은 상품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판매되지 않은 상품 있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일단 디자인 보기로 일단 열게요. 열어놓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SQL 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SQL 문으로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SQL 문으로 볼 수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SQL 문으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셀렉트 구문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상품 코드다, 상품 이름이다, 판매 단가다, 우리 제조 원가다, 그 다음에 매출 수수료다, 유통비다 하고 이렇게 이제 필드명 앞에 상품이라는 그 테이블이다 해서 상품이라는 그 테이블명이 다 붙었죠. 요걸 이제 우리가 SQL문으로 직접 내가 작성하겠다. SQL문에 만약에 자신이 있으면 SQL문으로 우리가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select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는 상품 테이블에서 상품 코드라는 거 그거 이제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의 이름도 이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단가도 이제 출력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고 제조 원가도 이제 갖다 달라.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수수료도 갖다 달라. 그 다음에 이제 유통비도 갖다 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from 이런 것들을 어디로부터 가지고 와라? 우리 상품이라는 그 테이블로부터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where이라고 이렇게 써서 우리가 조건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을 쓸 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상품 테이블에서 상품 코드라는 게 있다. 이 상품 코드가 포함되지 않은 거를 찾아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not in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 뒤에서 이제 select 구문을 우리가 또 써서 상품 코드를 이제 검색해달라. 상품 코드를 이제 검색하는데 이거는 어떤 테이블로부터 검색해라? 우리 판매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로부터 우리 상품 코드를 검색해서 서로 이제 비교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select 구문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일단 요 select 구문에서 우리 판매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상품 코드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고 그리고 상품이라는 테이블에서 상품 코드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 상품 코드를 서로 비교해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의 우리 상품 테이블에 상품 코드하고 상품 이름, 판매 단가, 제조 원가, 매출 수수료, 유통비 이것들을 싹 다 이제 검색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렉트 구문을 내가 직접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요 식을 이제 입력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일단 요거 이제 닫아버릴게요. 닫아버리고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이렇게 뜨면 우리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그냥 꺼버리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SQL 보기가 있죠? 여기 SQL 보기로 이제 땅 하고 이제 들어간 다음에 여기 셀렉트 구문 있죠? 여기다가 아까 제가 썼던 그 식을 그대로 똑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실행 버튼이요. 실행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해도 결과 값은 어차피 이제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셀렉트 구문을 직접 입력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도 돼요. 그러면 요건 이제 우리가 이미 쿼리를 만들었으니까 요건 그냥 꺼버릴게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버리고요. 닫기 땅 하고 눌러주면 저장할까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아니요 누를게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판매 현황과 상품이라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래요. 이용을 해서 우리 상품 이름별로 판매 단가 그리고 매출 수수료 그리고 할인액 이 세 가지 값을 이제 줘야 하는 할인액 쿼리라는 거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상품 이름별로 각각 이제 판매 단가 그리고 매출 수수료 할인액을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는데 그때 요 할인액이라는 거는 따로 이제 필드가 없나 봐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할인액이라는 거는 주문 수량이 이제 30 이상이면 판매 단가의 이제 2%로 그렇지 않으면 판매 단가의 이제 1%로 그렇게 이제 계산하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주문 수량이 30개 이상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IIF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 쿼리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이동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판매 현황과 이제 상품이라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판매 현황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상품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두 개 테이블을 다 집어넣었죠.
그러면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과값으로 보고자 하는 게 상품의 이름이 맨 앞에 있죠. 해서 상품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단가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수수료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요 세 개는 우리가 필드로 가지고 있으니까 요 세 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할인액은 우리가 이제 IIF 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그때 이제 식을 한번 쭉쭉쭉 이제 써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 열 너비 좀 이렇게 이제 조절해 놓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IIF 그 이제 식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제목 필드의 명을 할인액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할 거니까 할인액이라고 쓰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IIF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지금 여기서 조건이 주문 수량이 이제 30개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드명을 쓸 거니까 대괄호를 묶어서 주문 수량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문 수량이 있다. 이 주문 수량이 30개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크거나 같다 30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주문 수량이 이제 30개 이상이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판매 단가가 있다. 그 판매 단가 곱하기 이제 우리가 2% 그렇게 이제 해줄 거니까 뒤에다가 0.02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매 단가라는 게 있는데 이 판매 단가 필드에다가 곱하기 이제 1%요. 그래서 0.01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문 수량이 만약에 30개 이상이라면 판매 단가의 이제 2% 이렇게 이제 계산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판매 단가의 1%로 이렇게 이제 계산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 찾아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쭉쭉쭉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우리 할인액도 이제 다 구했죠. 그러면 요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우리 도구 몸 중에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동일한 레코드는 이제 한 번만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하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 이거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그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값이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럼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결과값으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동일한 레코드가 있으면 한 번만 표시되게 설정해 달라.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쿼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쿼리 도구라고 있죠.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속성 시트라는 거요. 속성 시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쿼리 속성하고 이렇게 이제 선택 유형이 쿼리 속성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일반이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고유값이라고 해서 지금 아니오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요거 이제 고유값만 우리가 이제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행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상품 이름이다, 판매 단가다, 매출 수수료, 할인액하고 그렇게 이제 제목은 다 똑같이 이제 되어 있죠. 그때 이제 매출 수수료라는 이 제목이 살짝 이제 잘려서 보이니까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열 너비 이렇게 이제 조절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로미오 DX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제 표시가 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판매 단가요. 판매 단가도 이제 문제 그림과 서로 비교했을 때 다 똑같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매출 수수료도 싹 다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값들이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이제 할인액이요. 할인액도 우리가 직접 계산해 준 거죠. 해서 360이다, 1320이다, 140이다, 250이다, 840이다 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표시가 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봤을 때 총 44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죠?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속성 시트요. 속성 시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문제상에서 지금처럼 동일한 레코드는 이제 한 번만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처럼 우리가 쿼리 속성
이 속성 시트로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유값을 이제 얘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주든 아니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SQL 보기 있죠? 요 SQL 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지금 이곳에 SQL이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 자리에다가 요 select라는 거 있죠? select 바로 뒤에다가 distant 요거를 이제 직접 우리가 입력을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select 구문에서 우리 distant가 우리 중복을 제거해주는 그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중복을 제거해서 동일한 레코드가 있을 때 한 번만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할 때 우리가 SQL 보기에 들어서 distant 얘를 이제 직접 우리가 입력을 해줘도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쿼리 이제 끄자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할인액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할인액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네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네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먼저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대리점별로 주문한 그 상품들의 총 주문량과 평균 주문수 요걸 이제 조회하는 대리점별 주문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판매 종합이라는 그 쿼리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문제 결과 그림을 보니까 우리 맨 앞에 이제 대리점명이 나타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건수를 이제 갖다 놓으면 되는데 우리 판매 건수는 상품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품 코드 이 필드를 갖다 놓고 개수를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이제 총 주문량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니까 대리점 평균 주문수하고 그렇게 이제 필드가 있는데 대리점 평균 주문수는 총 주문량 나누기 판매 건수 요걸로 이제 계산해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해달래요. 그리고 대리점 평균 주문수는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쿼리 결과 이제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 필드 형식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때 우리가 모든 대리점별로 우리가 주문 현황을 전부 다 이제 조회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우리 대리점명의 일부를 이제 입력을 받아서 그 대리점만 우리 주문 현황을 이제 조회하는 그 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이라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썼을 때 안양점 얘가 이제 검색이 되게 그렇게 하라는 그 문제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 주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에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떴고요. 문제에서 판매 종합 쿼리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쿼리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 판매 종합이다. 요 이제 쿼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러면 테이블 추가 요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X 버튼으로 닫아 버리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그 필드 하나씩 갖다 놓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맨 처음에 대리점명이 필요하니까 대리점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판매 건수는 우리 이제 상품 코드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상품 코드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총 주문량 요걸 이제 우리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판매 종합이라는 이 쿼리에 쭉쭉쭉 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주문 수량이라고 있죠. 그때 몇 개가 이제 주문되는지 그 수량이 지금 이 주문 수량 이 필드에 들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총 주문량이라고 했으니까 안양 지점의 주문 수량이 이제 합계가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주문 수량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대리점 평균 주문수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요 제목부터 좀 맞추자고요.
맨 첫 번째 필드는 대리점명 맞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필드는 이제 판매 건수요. 판매 건수라는 그 제목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판매 건수하고 이렇게 이제 콜론 찍어서 우리가 제목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주문 수량 예로는 우리가 총 주문량을 이제 표시할 거니까 총 주문량이라고 쓰고 콜론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리고 얘는 이제 건수를 구해야 되고 얘는 이제 합계를 구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위에서 이제 시그마 요약이요. 시그마 요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판매 건수는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상품 코드를 가지고 개수를 구해라. 그리고 주문 수량이 이제 합계를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대리점 평균 주문수 요거 이제 계산하는 그 식점 이제 쭉쭉쭉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 제목부터요. 여기다가 이제 대리점 평균 주문수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콜론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식을 이제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우리 총 주문량이라는 거는 지금 이곳에 있고 우리 판매 건수는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해서 총 주문량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나누기 그리고 대괄호 다시 열어서 우리 판매 건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내가 이제 요 필드의 값을 이제 계산할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이용했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함수가 됐든 식이 됐든 이런 걸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는 그때 이제 우리 요약을 우리가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만큼 이제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실행 아이콘이 지금 여기 있죠.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떴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 결과로 나온 게 안양전 거 그게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 안양전 거 그거 이제 데이터 확인 좀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안양점이다. 우리 판매 건수는 이제 3건이고 총 주문량은 이제 72개다. 그리고 대리점 평균은 24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맞게 전부 다 이제 해줬으니까 요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 받을 수 있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받는 거는 대리점 명의 일부를 이제 입력을 받을 거니까 대리점 명 요 필드에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리점명 요 필드에 이제 조건 쓰는 그 칸에 찾아가서 우리가 대괄호 열어주고 여기서가 우리가 이 메시지를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리점명의 한 칸 띄고 일부 한 칸 띄고 입력하고 이렇게 대괄호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쓰게 되면 내가 입력한 거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줄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일부를 이제 입력받겠다.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놨으니까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like 연산자, 만능 문자 그걸 이제 이용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가 이제 like라고 써주고 쌍따옴표 별표 쌍따옴표 한 칸 띄고 %. 그리고 맨 뒤에 가서 %, 열어주고요. 쌍따옴표 별표 쌍따옴표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다가 이제 별표 찍어라. 그리고 이어서 대리점명 요거 이제 입력받은 그 값을 표시해주고 이어서 이제 별표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식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떴죠. 그때 대리점명의 일부 입력하고 우리 메시지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확인해 주고요. 문제 그림과 똑같이 여기다 이제 안양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입력해 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안양점 거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때 제목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얘는 이제 제목이 잘려서 보이니까 우리가 열 너비 요거 이제 조정해서 전부 다 이제 보이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대리점 명이다, 판매 건수다, 총 주문량이다, 대리점 평균 주문수다 해서 똑같이 전부 다 이제 표시된 거 맞죠? 그리고 안양점이다, 3이다, 70이다, 24다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는 게 맞는데 우리 대리점 평균 주문수는 24.0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제 거는 그냥 24라고만 표시가 됐죠. 우리 표시 예를 보니까 0일 때 실제 값이 0일 때 0.0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치 데이터가 있을 때 그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대리점 평균 주문수 요 필드 먼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이요. 속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형식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형식 속성에다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실제 값이 0일 때도 0.0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형식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형식에다가 지금처럼 0.0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래 놓고 다시 한 번 더 실행이요. 자,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대리점명의 일부를 입력해라. 그러면 여기다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안양이라고 쓰고 여기서 이제 우리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대리점 평균 주문수를 보니까 24.0하고 그렇게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 컬이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으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컬이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문제에서 대리점별 주문 현황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대리점별 주문 현황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대리점별 주문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써주고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우리 대리점별 주문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해서 앞에서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쭉쭉쭉 이제 문제를 풀어 오신 분이라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 문제지만 딱 보고 문제를 푸세요.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